잘 나가던 광고회사 대표는 왜 산으로 갔을까? 김강중 씨는 26년 동안 광고회사에서 일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내며 치열한 경쟁 속에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던 그가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나요? 광고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직업의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유행한 말이 100세 시대였어요. 50대에 은퇴하면 지금껏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그럼 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들었죠. 그래서 은퇴 후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업과 산촌 귀농은 방향이 너무 다릅니다. 인생 2라운드를 설계하면서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정신없이 살았으니 나머지 절반은 건강을 챙기면서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었지요. 물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제활동도 필수였죠. 건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지속 가능한 삶이 필요했어요.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지 고민하던 중 제 마음을 쿵 두드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멈추는 순간부터 급속하게 노화가 시작된다. 세계적인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가 한 말이죠.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저 또한 건강하게 사는 게 먼저여서 건강을 위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산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도 산은 오랫동안 변함없잖아요. 언제나 한결같은 산속에서 산이 주는 작물을 캐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는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나요? 일단 현지 조사부터 시작했지요. 전국 팔도를 다 조사할 수는 없었으므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 산과 관련된 일을 한다. 둘, 절대 산을 사지 않는다. 셋, 되도록 추운 지역을 택한다. 왜냐하면 산농사는 노동과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대신 자금이 없어 처음부터 산지를 매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빌리는 쪽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해발 고도가 높은 추운 곳에서 자라 건강하고 생명력이 강한 작물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낮으니까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좁힌 거군요. 그랬는데도 현장 답사만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양구, 영월, 평창, 태백, 홍천, 김천, 무주, 순천 등 많은 지역을 답사했지요. 각각 그 나름대로 괜찮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마음에 쏙 드는 곳은 없었어요. 그렇게 현실과 타협해야 하나 갈등하던 무렵 뜻밖의 작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광고회사에 막내 카피라이터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던 중 그 친구의 형이 마침 강원도 인제 소치마을에 사무장으로 있으니 연락해 보라고 하더군요. 곧바로 그분에게 연락해 산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귀농이 아니라 귀촌한 경우여서 특별히 도움을 받을 게 없더군요.
그런데 마침 그분 뒷집에 제가 꿈꾸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의 제 멘토예요. 멘토를 만나 바로 정착하셨나요? 하지만 살 곳을 미처 해결하지 못했어요.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해 결국 멘토의 집 앞에 있는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살기 시작했지요. 주변에선 처음부터 너무 척박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제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집이고 임시로 거주하는 공간이니 당연히 편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무작정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일단 남의 집 방 한 칸이라도 컨테이너 하나라도 얻어서 살면 기회가 생겨요. 도시에서 아무리 시골의 빈집을 찾아봤자 제대로 된 집이 안 나와요. 막상 빈집이라고 내놓은 집은 그야말로 주인도 살기 애매해서 내놓은 곳이죠. 진짜 살만한 빈집은 마을 사람들만 아는 특급 정보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66제곱미터의 20평짜리 집도 마을 사람들의 추천 덕분에 얻었죠. 괜찮은 집이 생기면 귀농해야지는 아니란 생각이에요. 조그마한 거처라도 생기면 일단 뚫고 들어가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 없는 집이 만들어집니다. 낯선 마을에 잘 정착한 비결이 있을까요?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서 저절로 농촌의 삶 속으로 스며든 것은 아니지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머슴살이에요. 어감은 별로겠지만 저는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실습을 머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어도 한 작목을 심고 키우고 거두는 전 과정을 현지의 선배들과 함께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저는 3달 넘게 멘토의 농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농사의 기본기를 탄탄히 쌓았어요. 낫지라는 법, 호미 쓰는 법, 산에 밭 만드는 법, 작물에 따라 씨 뿌리는 법, 거름 주는 법 등을 익혔죠. 농사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좋은 이웃이 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럼요. 그 머슴살이로 농사일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사실 연고 없는 낯선 곳에서 사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지요. 갑자기 전기가 끊기거나 수도가 고장날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도시에서 온 이방인에게 무턱대고 마음을 열기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식탁 교제였습니다. 2주에 한 번꼴로 일요일 저녁마다 돼지고기 목살 1kg에 소주 2~3병을 사놨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일이 끝날 때쯤 멘토한테 말해요. 오늘 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한잔 하자고 말이죠. 대신 마을 사람 2~3분 정도 모시고 오라고 해요.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고 술을 준다는데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심리적 거리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마련이죠. 밥 한 끼로 얼굴도 알고 말도 트니 다음 날부터 만나면 악수하고 인사하는 이웃이 됩니다. 그렇게 제 존재감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 집에서 식사한 사람만 40~50명 됩니다.
시골 사람들이 외지인을 초대하는 걸 어려워한다면 반대로 제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컨테이너 집이라도 말이죠. 어떤 농사를 짓고 있나요? 산촌의 일가가 궁금합니다. 네, 매일같이 해발 700고지의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소치마을 소재 임야 약 66,200제곱미터, 약 2만여 평을 임대해 산지에 조성한 밭에서 산양삼을 키우고 산곰치를 재배하고 산마늘을 수확하고 있지요. 산양삼은 고급 약재와 식재료로 많이 쓰이고 산곰치와 산마늘은 널리 알려진 식재료입니다. 비록 수확량이 많지 않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당금주 등 약초를 가공한 제품도 판매합니다. 온라인에 좀 더 익숙한 도시인의 노하우를 살려 이웃 주민의 농작물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신 팔아주기도 합니다. 판매하는 농작물의 특징은 뭔가요? 농작물 모두 친환경 농법으로 키웁니다. 이곳에 건강해지려고 왔는데 그런 제가 돈을 더 벌려고 화학 비료를 쓰고 농약을 뿌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친환경 농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제곱미터당 산곰치 1kg을 생산한다고 하면 농약을 안 뿌리니 생산량이 절반밖에 안 돼요. 사실 남들이 산곰치를 1kg에 15,000원에 팔 때 저는 2만 원에 팔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도 똑같이 15,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제 가치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생 2막 산촌 귀농 어때요? 라는 책을 냈고 산촌TV라는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제 가치관이 담긴 글이나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저를 높게 평가해 준다면 제가 키우고 재배한 농작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죠. 산촌으로 귀농한 10여 년 동안 꽤 많은 성과를 이루셨네요. 저 혼자 해낸 것이라기보다는 산이 주는 혜택이었죠. 옛사람들이 농사는 노동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라고 말했듯 저는 지금 제 몸에 농사 습관을 하나씩 축적해 갈 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인생의 중요한 교차로에는 신호등과 표지판이 없다고 합니다. 역시 산촌 귀농에도 왕도가 없고 성공 매뉴얼도 따로 없지만 다행히 먼저 걸어간 선배들의 발자국이 남아있죠. 선배들도 여전히 성장하기 위해 하루하루 배우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삶의 방향을 도시에서 산으로 바꾸면서 이제부터 물질적 성공 대신 삶의 성장에 주목하기로 결심했어요. 산에 들어오고 귀촌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산에 들어온 이후로도 꾸준히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발자국을 남기고 싶습니다.